네,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지난 10일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었죠. 자, 이제 하원 절차가 남고 대통령 서명만 남았는데 이 빨리빨리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이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과될 건 뭐 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소속 마이큰 존슨 하원 의장도 모든 하원들은 빨리 즉각 워싱턴 DC로 모두 다 복귀하라라고 이제 공고를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원 표결은 빠르면 오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표결이 오늘 만약에 있어서 통과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즉각 서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도 오늘 발빠르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그 순간 연방정부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오늘 안에 끝나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오늘 하루입니다. 만일 오늘 끝나게 되면 셧다운 종료로 바뀌게 되는 건 뭐가 또 있는지 또는 셧다운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바뀌는 건 또 뭐가 있는 것인지 등등 필요한 게 있으면 리서치를 해서 또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는 베테랑스 데이였죠. 제향군인의 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서 국가를 위해서 복무한 제향군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미국이 앞으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쟁 승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인근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미국의 전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싸우고 이기고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운다라는 표현 3번 단어를 반복했고요. 이긴다라는 단어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싸우고 또 이기고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베테랑스 데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을 제1차 세계대전 전승절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절.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난 11월 11일 제향군인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했다라는 점에서 1차, 근데 그 연합국이 사실은 미국이 다 이제 주도한 거잖아요. 미국 없으면 못 이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점에서 1차 세계대전 전승절로 우리는 불러야 한다. 미국이야말로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그 5월 8일을 2차 대전 전승절로 기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베테랑스 데이를 전승절로 바꾸기가 절차가 복잡하다면 오케이 그건 그냥 놔두고 5월 8일을 새로운 공휴일로 하나 만들어서 2차 대전 전승절 이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얘기만 한 것이지만 실제로 옮긴 것도 있죠. 행동으로 옮긴 것도 있죠. 바로 국방부가 아니라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꾼 것은 실제로 아직 의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는 지금 전쟁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호전적인 이름을 좀 사용을 해야 미군의 어떤 전투력이 강화될 수 있고 또 국방부라는 명칭은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미군을 좀 약하게 만든다라는 게 그의 인식입니다. 국방부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국방부지만 영어로 원래는 Department of Defense잖아요. Defense. 뭔가 방어하는 느낌만 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 내에 그런 게 있습니다. PC라고 해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별 등과 관련해서 편견이나 차별이 내포된 그런 언어 하지 말라, 또 그런 어떤 그 정책을 금지해라, 이런 건데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중시하고 있는 그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이걸 줄여서 PC라고 하는데요. 국방부 내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그런 너무 지나치게 무슨 국방부 내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거 할 거 없이 국방부는 전쟁부로 바꾸고 전쟁부는 어떤 그 전투 상황이 발생하면 이기는 게 목적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앞으로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
승리를 위해서만 전쟁을 치르겠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운다. 이렇게 말을 어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없던 그런 베테랑스 데이가 어제 됐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베테랑스 데이가 아니라 뭐 전승절이라고 부르게 될지 매우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국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요즘요, 소고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닭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소고기 가격 급등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지만, 닭고기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릴게요. 미국의 최대 그 육가공 업체, 마켓 가면 뭐, 특히 이제 프로즌 푸드 섹션에 가면 온통 타이슨 푸드이죠. 타이슨 푸드.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의 그 닭고기 사업부는 지난 4분기에 4억 5,7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닭고기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까지는 간단하게나마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닭고기를 많이 찾고 있고 닭고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 요건 이제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소고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그런 부분인데 어제도 뭐 언급은 조금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 육우 도축해서 먹는 그런 소고기를 만드는 그 소들 육우라고 하죠 그거를. 자, 유구의 수가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소고기 가격 담합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고기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은 한동안 좀 내려가는 듯 했는데 왜 이 포장된 소고기 가격은 많이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에서 사도 잘라서 포장했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포장 소고기 가격. 뭐 포장으로 팔지 우리가 정육점 가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 포장 소고기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여하튼 포장이든 아니든 일단 소고기와 관련해서는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소고기 가격에 있어서 뭔가 수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린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가격 담합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라. 라고 지시까지도 내려보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소고기 가격 담합 사실이 만일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아직은 여부가 가타부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만일 진짜로 소고기 가격 담합을 한 어떤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미국에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소고기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밥과 김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 가격, 배추 가격 가장 한국에서 민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 갖고 장난을 쳤다? 이거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게 밝혀지면 정말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자, 소고기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도 조사 결과 나오겠죠.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역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뉴스 전해드리고 하면서 구독 누르세요 이런 얘기는 거의 해본 기억이 없어요. 아마 한 1년 동안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다가 제가 엊그저께 무슨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뉴스 굉장히 중요하니까 속보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누르세요. 이게 한 1년 만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다르던데요. 그날은 구독자가 딴 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얘기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그러면 그럼 차이점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튼 이제 구독자 얘기는 어제 오늘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는 1년 동안은 이제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구독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필요한 유익한 소식 바로바로 발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해놓으신 분들은 해놓으세요. 자, 미국에서 소매 업체들이 그 높은 결제 수수료를 물리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 크레딧 카드를 소매 업체들이 이거 비자 카드 결제 피 그러니까 트랜잭션 피라 그러죠. 크레딧 카드 한번 긁을 때마다 피 나가는 거.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 일반 사람들이 돈 내고 계산할 때 카드 주고 계산할 때 피 신경 안 쓰죠. 우리가 얼마 내냐 이것만 신경 쓰지만 식당이나 이런 업체들은 긁을 때마다 피가 나가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그런데 그 피가 좀 많으면 이거 피가 높아서 나 이 카드 안 받을 거야. 이런 게 지금까지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관례상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 업체들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지난 20년간 그 계속해서 상인들과 그 반독점 소송을 벌여왔는데 결국은 이런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합의는 뭐냐? 비자 크레딧 카드를 예를 들어서 비자 크레딧 카드를 하나라도 받는 그런 가맹점은 모든 비자 카드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비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네 비자 자꾸 안 받으려 그래? 그러면 비자는 아예 받지 마. 뭐 무슨 어떤 은행에서 나온 비자도 받지 마 하고 비자를 아예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 측에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비자 크레딧 카드를 갖고 오는데 우리 비자 안 받는데요. 이러면은 아니 비자를 안 받는데 어디 있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 측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도 트랜잭션 피가 비싸도 다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자 마스터카드가 업주들과 합의를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은행에서 나온 비자 카드가 피가 좀 비싸서 이 식당에서 그걸 안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비자 카드는 그냥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은행에서 나온 피가 비싸다고 비자 카드 안 받아? 이런 괘씸하게. 그럼 모든 비자 카드 너희 식당 받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식당이나 무슨 뭐 꼭 식당을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 그런 그 가맹점이라 그러죠. 업체 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트랜잭션 피가 높아서 업체가 안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그를 이유로 다른 것도 받지 않게 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업체가 트랜잭션 피가 너무 비싸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트랜잭션 피가 너무 비싸서 큰 업체들은 괜찮아요. 한 번 긁을 때마다 500불, 800불 이렇게 긁는 그런 업체들은 괜찮습니다. 물론 액수에 따라 피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액수와 또 관계없이 일단 한번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기본 피가 있거든요. 막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5불, 8불, 뭐 13불 막 이런 거 긁는 데는 막 너무 많이 긁는데 그 너무 많이 긁는 거에마다 적어도 계속 피가 나가니까 이 부담이 큰 거죠. 전체 매출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이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피 비율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높은 피 카드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그 트랜잭션 피 결제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구매 금액의 2% 내지는 2.5%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긁을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그 피도 있거든요. 이런 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수수료를 정해서 가맹점에게 받은 뒤에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가맹점이 긁을 때 이제 피를 내죠. 그 피를 받아서 자신들이 얼마 먹고 그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준 은행에 또 얼마 주고 보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좀 더 많이 먹으려면 피를 좀 더 높이고 뭐 이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지 못하게 하기에는 또 뭐 좀 이게 뭐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마 이게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걸 업체에서 거부하는 걸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크레딧 카드가 조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만간 크레딧 카드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돼서 나올 겁니다. 하나는 비즈니스용 카드,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 카드, 또 하나는 일반 소비자용 카드. 이렇게 이제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행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업소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받는 거, 안 받는 것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많이 사용해요? 뭐 이게 트랜잭션 피가 많든 적든 사용자 입장은 신경 안 쓰죠. 단지 사용자는 뭘 신경 쓰죠? 뭐 캐시백이 많은지, 리워드가 많은지, 무슨 포인트를 많이 주는지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게 많을수록 이 트랜잭션 피가 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 업체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리워드 혜택이 많은 그런 카드를 갖고 갈 경우에는 업체에서 싫어하거나 또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왜? 리워드 혜택을
사용자인 나에게 많이 주기 위해서는 그 발행한 은행이나 그 비자 카드 측에서 무언가 뭔가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 뽑아내야 될 것을 그 카드를 트랜잭션하는 그 업체에다가 부담 주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 카드 갖고 오면 사용하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이만큼 줘야 되니까 우리도 부담돼. 그러니까 트랜잭션 피 너희들 많이 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당 측에서는 이 트랜잭션 피가 높으니까 그렇게 막 포인트 많은, 리워드 많은 그런 카드를 갖고 오는 사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다 못해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카드는 액셉트 안 합니다.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크레딧 카드 결제하고 뭐 돈 지불하고 그런 데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가시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무슨 리워드 카드나 이런 게 좀 많다. 그러면 그걸 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좋지만 혹시 그런 걸 안 받는 식당이나 무슨 뭐 식당이나 아니면 뭐 옷가게나 마켓이나 그런 데가 혹시 생길지도 모르니까 당분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모두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는 그런데 당장 지금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뉴욕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조만간 최종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땅땅땅 맞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즉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기억해 놓고 계시다가 크레딧 카드 사용하실 때 잘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타벅스가 중국 사업 지분을 중국계 회사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내의 버거킹도 중국 사업 지분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중국계 자산운용사 CPE라고 있는데요. 이 CPE는 중국 내 버거킹, 그러니까 버거킹 차이나 지분의 60% 이상을 인수하는 계약을 어제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내 버거킹 지분 60% 이상이 중국계 회사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도 중국 사업 지분의 약 60%를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60%라는 건 뭐예요? 대주주가 이제 중국 회사가 돼버린 거죠. 말이 미국 회사지 그냥 대주주가 아닌 거죠. 그쪽에서는. 버거킹과 그런데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브랜드로서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지금처럼 뭐 대주주 지분을 다 팔거나 아니면 아예 철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KFC, 그 다음에 피자헛, 요게 이제 한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 외식 업체 얌 브랜드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이 얌 브랜드는 지난 2016년에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의 그 KFC와 피자헛 그 지분을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라고 있죠. 우버도 지난 2016년에 그 중국 사업을 하다가, 그 전에 이제 하다가 2016년 8월에 아예 중국에서 이제 경쟁되는 업체가 중국 회사가 있었거든요. 우버랑 똑같은 개념의 중국 내 회사. 그 중국 내 경쟁에 너무 밀리다 못해서 아예 우버는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일찌감치. 네. 그런데 이제 이 뉴스는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대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철수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 회사의 지분을 판매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은 단순한 그 어떤 수익 악화, 매출 부진, 뭐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스는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중국 내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큰 요인입니다. 국산 선호.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듯이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이걸 주도할 수도 있고 뭐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이제 자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국산 선호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중국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구 브랜드보다도 중국 고유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국 커피 브랜드 루이싱 커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 커피라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 루이싱 커피 이런 게 스타벅스를 순식간에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견디지 못해서 그냥 지분을 대거 매각해버리는 거죠. 야, 이건 미국 사람 명함 달고 가서 미국 사람 명찰 달고 갔다간 중국에서는 장사 안 되겠다. 야, 명찰을
우리 회사 명찰을 중국 사람으로 바꿔. 뭐 스타벅스긴 하지만 우리 회사 그냥 지분 대주주를 중국 사람으로 바꿔.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 긴장과 규제 리스크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계 악화 이후에 중국 내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심리적인 반감이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데이터 보안과 또 뭐 사이버 보안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버나 아마존 같은 그런 플랫폼들은요, 중국 현지 그 데이터 저장이나 무슨 운영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이런 걸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이 자기네들은 미국 걸 막 뽑아가려고 하면서 중국에 와서 사업하는 그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걸 못하게 엄청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맞추려면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규제 리스크 때문에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 지분을 그냥 중국 대기업 쪽에 팔아버려서 우리 회사는 말만 스타벅스지 대주주가 당신 나와 똑같은 중국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규제를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궁여지책으로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국 정부의 현지화 압박도 미국 기업으로서는 아주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외국계 기업에게 현지 파트너를 통한 합작회사를 해라 이렇게 사실상 크게 압박하고 있어요. 100% 미국 회사야? 우린 그건 원치 않아. 합작해. 중국 회사하고 합작해. 정 안 되겠으면 중국 회사가 뭐 50% 이하여도 되니까 일단 합작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국 회사가 51% 이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권과 이익률이 미국 회사 차원 입장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 기업은 차라리 철수하거나 매각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보자면 중국 내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들이 미국 물건을 무조건 좋아하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뭐 물건 이제 어느 정도 괜찮게 만들고 뭐 미중 간의 관계 악화 이런 걸 떠나서 뭐 물건 자체만 놓고 봐도 역시 그 미국 물건이 최고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던 시절은 좀 끝났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2010년도에는요, 미국 브랜드가 품질과 서비스로 중국 시장을 장악했었습니다. 2010년대 한 초에, 그래서 한 2015년, 뭐 16년 요때까지. 그런데 2015년 이후가 되면서, 즉 201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브랜드의 품질 이런 것이 언제까지나 최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브랜드가 더 발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품질 면에서 중국의 품질이 많이 따라온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로컬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뭐 마케팅이나 디자인 측면에서도 많이 나름대로 성장을 해서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성장을 해서 미국 기업을 많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버거킹은 중국 내에서 그 중국식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뭐 리오샹지, 진펑성식 등등이 있는데 그런 중국 자체에서 나온 그 패스트푸드 업체에 버거킹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버거킹이 이번에 지분 매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미중 관계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미국 회사가 중국에 가서 사업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참모들과 이런 반구 상의도 없이 50년이라는 초장기 모기지 정책을 불쑥 꺼내들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이었죠. 지난 주말에 하여간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제가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지난 주말에 SNS에 그런 걸 올렸잖아요. 50년 모기지 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 사진과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 50년짜리 몰기지론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그게 이제 쫙 퍼졌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50년짜리 론 이런 거를 이제 실시하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알려지자마자 그 이후에 백악관 참모들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몰기지 대출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것은 정책적인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그런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담보대출 그 만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값이 크게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국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젊은 청년들이 첫집, 자기 집 갖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는 얘기가 정말 미국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로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왜? 나는 내가 산 집이 지금 집값이 올라서 좋지만 우리 자식들도 우리 후손들도 뭐 내가 물려주는 걸 그러는 걸 떠나서 자기 집을 사야 될 텐데 이게 뭐 요원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장기 모기지는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은 작을 수밖에 없죠. 30년짜리를 50년으로 늘리니까. 그런데 그건 단순 산수로 하는 건 아니에요. 30년짜리가 50년으로 늘려지면 원금 상환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자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30년이 20년으로 늘어난 것만큼 그만큼의 큰 차이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뭐 여하튼 간에 월 페이먼이 몇백 불이라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만큼 월 페이먼이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집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이런 거예요. 너 이 집 사면 한 달에 3,000불 페이먼 하는데 좀 부담이 돼서 지금 안 살라고 깨우뚱깨우뚱 하는 거야. 너 50년짜리 론 해. 그러면 3,000불 아니라 2,600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2,600불 내면은 얘가 부담이 없겠네. 아, 그럼 내가 이 집을 95만 불에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103만 불에 내놔야지. 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장 원리죠. 시장 원리.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경제 논리에 개입되는 심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백악관 참모들은 사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도 못한 채 갑자기 지난 주말 이후에 막 주변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데 이 전문가들도요, 이 대출 초기 상환금이 대부분 이자 비용이 될 것이다라면서 50년 모기지 구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40만 달러를 론을 했다고 칠 때 30년짜리 모기지 론을 하면 30년 동안 당연히 물론 원리금은 다 갚죠. 30년 끝나면. 근데 30년 동안 다 페이먼 끝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내가 낸 이자는 46만 불입니다. 40만 불을 빌렸는데 30년 동안 이자는 46만 불 낸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 40만 불 빌렸는데 이걸 50년 모기지 론으로 한다면 이자는 100만 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게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자만 많이 내고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집값만 오르게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 건강관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인 저밀도 콜레스테롤,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걸 혁신적으로 낮추어주는 새로운 알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는 머크라고 하는데요. CK인가? 네, MERCK인가? 이 머크라는 회사인데 40년 전에 그 고지혈증 치료제로 아직까지도 아주 독보적인 그런 약이 있죠. 스타틴 계열의 약. 요걸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머크가 올해 2027년에 출시할 예정인 이 알약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제거 기능을 방해하는 그 단백질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이 단백질이 차단되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가 크게 낮아지게 되고요. 또 심장 발작과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은 사람이 그 발병률이 1년 안에 최대 20%까지 위험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임상시험에서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제 기존의 그 스타틴 계열 약이 아니면서 LDL을 크게 낮추는 그 단클론 항체 주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2주에 한 번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런 맞는 주사제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1개월 한 달 약값이 한 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머크가 새로 개발한 알약은 그냥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이제 스타틴 계열도 뭐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이 있긴 있지만 부작용도 많고 특히 간에 데미지를 많이 준다라는 부작용도 있고 실제 효과도 그렇게 신통치 않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새로 개발된 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가격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인데 머크는 이 알약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뭐 터무니없이 비싸게는 안 내놓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장학자 데이빗 머론 박사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 알약이 책정이 될 수만 있다면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에 있는 수백만 명에게 정말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머크는 내년 초에 FDA의 판매 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1년은 그렇게 과정을 겪은 후에
내년 1년 지나고 2027년 초부터 이 알약을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작용 없고 간단한 알약 하나로 해결이 된다면 정말 인류에게는 큰 베네핏이 될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알약의 이름이 뭐야? 이 알약의 이름이 있는데 처음 나온 알약이라 이제 확정된 이름도 아니고 약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무슨 학명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약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아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만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약이 뭐 나왔다는데 예를 들어 주치의에게 물어보려면 지금 이제 머크라는 제약회사 이름만 기억하시면 의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나온 건 아니고 1년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또 열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